안녕하세요. 영화습길로 나모. 네오. 저는 감자입니다. 오늘 우리 영화는 1962년작 존 포드 감독의 네.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길어요. 제목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 이 영화는 이제 제가 추천했는데요. 네. 그 존 포드 감독의 이제 후기작들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역마차 시대에서 이제 철도가 들어오기 전 그 어떤 과도기 시대인데 대사들도 너무 맛깔나고 또 막 캐릭터들 간의 어떤 구도 이런 것들이 힘의 그 역학관계가 막 잘 드러나는 그런 구도들도 좋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또 애잔한 그런 느낌이 묻어나는 영화여서 예, 추천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는 사막 영화잖아요. 네. 근데 건조하고 막 모래바람 있고 막 그리고 꽃이라고는 선인장밖에 없어요. 되게 막 뭐 칼칼한 느낌으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인장에 꽃이 피잖아요. 나 그 꽃이 예쁘진 않더라고요, 저는. 네. 또 서부에서는 언밸런스해. 거의 서부의 장미라고 봐야죠. 선인장 꽃은. 그 장미에 대한 그런 또 나오죠. 장미와 그리고 선인장의 그 매력을 놓고서 또 얘기하는데 그 확실히 장미는 도회적이고 서부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흔한 꽃이 또 선인장이니까 그런 메타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할리. 여자 주인공을 또 남자 둘이 좋아하네. 모든 드라마와 영화에. 그러니까 선인장과 장미의 싸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 두 명이 이제 할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워낙 그 총을 잘 쏘는 서부의 대표적인 남자 톰이죠. 네. 그리고 이제 법과 그죠? 이제 약간 학자적인 뭐 그런 정치가적인 게 랜스인데 둘 다 할리를 좋아하는데 결국은 톰은 맨날 자주자주 선인장을 선물했어요. 할리에게. 맞아요. 근데 이제 랜스가 말했던 건 장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서부에서 보면 선인장은 많이 겪었어. 많이 받았어. 이미 알아. 근데 장미는 아직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지. 근데 거기에 대한 환상이랄까? 결국은 할리는 장미를 얘기한 랜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네. 되게 좀 대표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서 야 이게 좀 너무 깔아놓은 게 많은데 또 어떤 뭐 인상적인 장면이 기억나나요? 아니 뭐 존 웨인이 이그 존 포드하고 같은 존이에요. 그리고 같은 존이네. 그 둘이 굉장히 뭐 이렇게 정말 늘 같이 다니는 그런 의리의 그 우리로 뭉친 영화계 그 존 웨인이 이게 그 거의 그 마지막 작품 정도 되죠? 의리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후기작들이죠. 서부 영화에. 거의 의리로 촬영했을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연락이 못 받았고. 실제인지는 모르겠고. 존 웨인이 그 톰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뭐 남자의 그 상남자의 스타일이에요. 막 어깨도 넓고 비율도 좋고 총도 명사수고. 네. 근데 결국 사랑을 얻지는 못하죠. 네. 그게 일종의 그 존 웨인이라는 톰이라는 배우는 서부를 상징하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그리고 당연히 할리랑 결혼할 줄 알고 막 집도 페인트 칠하고 막 꿈을 꾸는데 결국은 외부에서 왔던 랜스와 할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네. 무조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야. 누가요? 톰이? 톰이? 예, 그렇죠. 존 웨인이. 존 웨인이. 네네. 근데 저도 사랑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그 할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양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할리의 선택이 있는 거죠. 네. 할리는 랜스를 선택했으니까 남자 둘이 누굴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근데 할리의 결정이 우격다짐하면 뺏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옳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옳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마초적이잖아요. 마초적이고 남성월적이고 약간 인종차별주의 좀 냄새도 나고 하여튼 존 포드는 그런 냄새는 있어요. 근데 존 웨인이 여기서는 정말 이 그리스도적인 예수적인 그런 느낌의 캐릭터를 갖고 나오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인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톰이? 그 이제 톰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을 가르쳤으니 읽을 거리도 주라고. 그 말이 되게 그 존 웨인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럴 말. 존 웨인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이제 할리에게 필요했던 건 아까 말했던 상남자의 톰이 아니었죠.
할리는 그 글자를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컴플렉스도 있었는데 글을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랜스에게 더 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냥 뭐 먹고 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 왜 그 야학을 하면서 아이들 가르쳤던 거 그런 것들이 좋았게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할리에게 글을 익히고 또 그 야학과 같은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서부에서. 그래서 랜스의 어떤 그 더 큰 영향력 때문에 할리가 선택을 했던 게 아닐까. 물론 존 그 톰이 아낌없이 주긴 했지만 결국은 할리는 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랜스에게 갔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스라는 인물은 법과 질서를 그쵸.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법과 질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랜스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린아이부터 되게 가르치죠. 어른들까지 문맹률이 높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를 해요. 공화국이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공화국이라는 거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된다. 선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그 지난 15일 날 또 우리도 우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 시대 때 어떤 민중가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침 이슬이었잖아요. 근데 그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할 때 그때는 헌법 제1조를 가지고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헌법 제1조를 가지고 구호를 외쳤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단 이 두 줄을 가지고 그 민중가요를 썼던 그 윤민석 씨 생각도 나고 그 장면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얘기로 가면 결국은 랜스가 가르친 건 글을 가르치는 거지만 거기에는 주권과 인권이었어요. 거기에 그 흑인도 그렇죠. 나오고 폼피도 그래서 결국은 랜스는 이제 법이라던가 이런 정치를 했지만 랜스가 우리의 주인공 리버티 밸런스 그는 죽었어요. 왜냐면 걔는 양아치였거든요. 근데 리버티 밸런스를 죽이는 건 총이었거든요. 결국은 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도기죠. 서부에서 철도가 놓여서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 되는 그 과도기에 있는 그 타이밍이었죠. 네, 그러니까 물론 랜스는 저 리버티 밸런스가 너무 나쁘니까 얘를 법으로 하겠다고 여기 써 있다고 했지만 정말 써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리버티 밸런스를 처벌하기 위한 거고 나를 지키려면 그치. 총을 쏘려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랜스도 결국은 시대. 총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과도기인 그 공간에서 그 세 인물이 선택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를 좀 보여주는 영화여서 감독의 영향력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리버티 밸런스가 리 마빈이 연기했잖아요. 아 배우요? 네, 리버티 밸런스가 이 영화에서 딱 6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 너무 무서워. 막 전 채찍가 불쌍했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아, 막 그 막 채찍 휘두르고 막 발길질하고 그러는데 몇 장면 안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리 마빈이 그런 악역을 또 잘 연기하니까 존 헤인이 또 더 빛나고 좀 중후하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 헤인하고 좀 상반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리버티 밸런스를 두려워하지만 대놓고 왕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리버티 밸런스는 되게 관종이에요. 관심 받고 싶어 해서 나쁜 짓을 더 하는 어린이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총 맞아 죽죠. 그래서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는 비밀로 하는 걸로 하고 네네 좀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남자 네. 3명의 구조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의 제목도 굉장히 중의적이잖아요. 아니 그럼 사실은. 저기 그렇죠? 리버티 밸런스 쪽 그런 쪽 좋아해요? 아니요. 맞죠? 걔는 관종이라니까요. 관종을 굳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여기서 이제 그 신문사의 피바디. 피바디 네네, 정말 좋아요.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 피바디의 또 술에 대한 유머가 되게 좋았어요. 그 이제 술이 떨어지니까 용기도 떨어졌군. 근데 용기는 그 술집에 가면 살 수 있지만 신용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또 신용 제로인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보안관이요. 네. 엄청 드세요. 다 외상이야. 네, 다 외상이야. 그러면서 리버티 밸런스 나타났다 하면 막 숨기 도망가죠. 바빠. 그래도 이 보안관이 딱 한번 용기를 발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리버티 밸런스한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쏘는 거는 그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명백한 살인이다. 이렇게 또 한번 비겁한 사람이 한번 용기를 내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네. 근데 이제 그 언론에 대한 그 피바디도 전 되게 좋은 캐릭터였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언론인이라고 하면서 난 정치가를 치켜 세우는데
난 정말 정치가를 씹어먹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죠? 그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밸런스를 근데 맞추는. 그 피바디가 엄청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 언론이 되는 거야? 저는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저 사망했다가 부활한 줄 알았어요. 아니 이름을 잘 줘야 돼. 피바디가 피바다가 되잖아. 계속. 그 톰이 경고하잖아요. 피바디의 기사가 바깥으로 그쵸. 퍼지면 피바다가 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우리나라 그랬지만 그죠.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죠. 붓으로 그렇죠. 뭔가 더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 이 두 남자는 이제 한 여자를 놓고 그죠? 약간 경쟁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두 브로맨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랜스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을 세워주는 건 또 톰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총을 알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톰에게 정치적으로 또 왜 이렇게 주권이나 이런 참정권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건 또 랜스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깊게 들어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근데 하지만 이 정의가 있는 사람이 그 위대한 그 정치학으로 어떻게 정치가로 가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비밀이 근데 전부 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보면 마지막에도 결국은 이제 랜스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거는 그 우리의 그 주인공 그죠? 그렇죠, 죽었잖아요. 네. 예. 아니 그 우리 관정이었던 관정이었죠? 네, 결국은 얘에 대한 처벌 때문에 입지를 세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또 톰이 아니 거기서 사실 죄책감 제일 그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보안관이야. 자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너무하잖아 진짜. 속상해. 근데 그 되게 좀 이게 생긴 것 자체가 좀 코믹하고 유머 있게 좀 생겼어요. 보안관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역마차에서는 또 그게 저 마부로 또 나오는데 그때도 뭐 이제 그런 아주 깔맞춤 역할을 또 합니다. 근데 존 포드 하면 사실은 서부 영화죠. 감독 그죠. 네. 이제 그 역마차 그리고 그 하이누 그리고 3대 서부 또 뭐 있죠? 황야의 걸투? 아닌데 하이누는 역마차. 저는 모릅니다. 네네. 있는 걸로 네, 하죠. 있는 걸로 하고. 쉐인. 네, 쉐인. 그래서요. 존 애인. 근데 그 존 애인이 한국에도 왔었어요. 2번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그 저번에 그 미드웨이에서 깜짝 출연하신 분 맞아요. 기억하죠? 까메오처럼. 예, 그게 해군사관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을 못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군 그에 이제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제 내가 군대에 해군에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그래서 미드웨이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전 때 와가지고 This is Korea라는 다큐를 만들고 한국이 지금 이렇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한국이 이제 어쨌든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미국이 한국에 이제 민주화됐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홍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59년도에 와가지고 또 영화를 또 찍었던 대한뉴스에서 봤어요. 확실한 거예요? 네, 대한뉴스에서 봤는데 그래 인연이 또 한국하고도 있습니다. 좀 보드가. 저는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네. 그 상원이 의원이 돼서 이제 돌아온 랜스에게 이제 진실을 듣잖아요. 네네. 근데 진실보다는 전설을 그러니까 전설을 그 인쇄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존 포드 감독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이제 서부 시대는 저물었고 서부 영화도 저물었고 청해 시대도 저물었고 천자비도 다 갔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랜스에게 법과 질서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지만 그래도 전설만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런 존의 마음인 건가요? 네. 그런 어떤 언론의? 감독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결과적 그 부분과 상치되는 게 이제 할리도 그런 말을 했죠. 초원 사라지고 정원이 남는다는 표현이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원이라고 하는 건 되게 자연적인 건데 그런 사막과 같은 초원이 기차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다시 참정권이 생겨서 이제 하나의 주가 만들어져서 정치적으로 생기면서 사람 손이 닿아서 이제 아름답게 꾸며질 정원의 여지가 남았잖아요. 근데 정원으로 가야겠죠. 인간이 모여드는 순간.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초원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게 일종의 전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그 톰의 관 위에 놓은 선인장. 선인장. 네. 그쵸. 그가 이제 가는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여운이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럼 그쵸. 예. 사막에 관한 되게 좀 텁텁하고 좀 삭막한 건데도 따뜻했죠. 사랑했던 네. 연인에게 죽어서 이제 관 속에 묻혀가지고 받는 선인장이 뭐 그렇게 좋겠어. 그래도 그 아까 말했잖아요. 전에도 추모잖아요. 그것마저 추모에 없었어요. 관한 것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장례식에 와서 또 다시 또 추억을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건 네, 톰은 꼭 실패자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네. 하죠. 아, 무명의 힘.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럼 우리 별점 주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는 5점. 5점. 저 4점. 네. 저도 4점? 네, 4점 줄까요? 네네.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